안녕하십니까. 레귤 의원의 이정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어서 올리는데요. 요즘 너무 일이 많고 바빠서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학회 일들이 꽤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서울시 의사회에서 보험이사 하고 있고요. 여기는 요 배지가 서울시 의사회 배지고요. 서초구 의사회에서는 총무이사 맡고 있고, 또 신경외과 초음파학회에서 총무이사, 그 다음에 말초신경학회에서 총무이사, 신경외과 의사회에서 사출이사, 그 외에 뭐 노인신경외과학회라든가 여러 학회에서 지금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이 확 몰릴 때가 있어요. 학회 시즌이라든가 이럴 때 계속 회의가 있고 바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원활하게 영상을 찍을 수 없는 점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가끔씩 제 영상에 댓글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병원 가야 좋아요? 아니면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느 병원을 가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선택하는 기준이 있죠. 뭐 집이 가까운지, 아니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그 병원을 가는지,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한 가지 딱 말씀드리면, 내가 가고 싶은 병원이 있으면요, 그 병원의 원장 선생님의 양력을 한번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를 쭉 보면은 대부분 그냥 무슨 학회 활동한다 이렇게만 써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임원으로 활동하는지, 그러니까 이사로 활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양력을 쭉 보면, 예를 들어 뭐 무슨 학회의 학술이사라든가 무슨 학회의 총무이사라든가 어떤 이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은 그만큼 주변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하고 함께 어떤 학문적인 교류를 많이 한다는 뜻이니까 좀 최신의 의학 지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병원 선택, 아니면 어떤 원장님한테 진료받을지 선택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양력을 보시면 거기서 학회 활동을, 임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병원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알려드릴 거냐면, 마찬가지로 제 주변에는 다양한 분야의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정말 많은 학문적인 교류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어떤 통증, 아프고 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이런 거 말고요,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냥 밥을 먹는 것보다 밥을 한번 얼렸다가 해동해서 먹는 게 더 몸에 좋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거든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번 아니면 한두 번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자료를 모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밥을 얼리면 건강에 좋다? 정말일까? 그 과학적인 이유. 자,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좀 무시당할 때는 찬밥 신세됐어, 이렇게 우리나라는 찬밥에 대해서 좀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면 야, 이거 찬밥이 좋은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찬밥에 대해서 재발견을 할 수 있고요. 우리 보통 얼죽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는 얼어 죽어도 얼린 밥,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논문 하나를 소개하면서 알아볼 거고요. 오늘 이 논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이런 통증, 다리 저림, 시림, 이거랑 관련은 없지만 오늘 이제 혈당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당뇨가 있는 경우가 꽤 있고요. 이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혈당 조절이, 혈당 스파이크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습관에 좀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논문은 보면은요, 이거는 2022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영양과 당뇨, 뭐 이런 논문인데, 여기에 이 제목을 한번 제가 해석을 해서 알려드리면, 여기 쿨링 오브 라이스, 그러니까 찬밥, 밥을 한 다음에 전분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밥을 차갑게 했더니 저항성 전분이 생기더래요. 그 전분을 먹었을 때 일형 당뇨병 환자의 식후 혈당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를 이제 본 거예요. 우리가 당뇨가 1형하고 2형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은 2형이고요. 1형은 인슐린 자체를 만들지 못하는, 분비하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꼭 맞아야 되는 그런 당뇨병이고요. 어찌됐든 찬밥을 먹었을 때 과연 1형 당뇨에서 혈당 조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봤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 논문 디자인을 설명한 걸 보면은,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당 있잖아요. 당, 포도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당들이 있죠. 이런 당 반응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먹는 영양소 중에 당 반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죠. 근데 밥을 한번 하고 그거를 냉각을 시키면 그 밥 안에 있는 전분이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거를 퇴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노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분이 역행을 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소화관에 흡수가 잘 안 되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어도 이게 흡수가 잘 안 되는 탄수화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밥을 차갑게 냉각을 시키면. 그래서 실제로 한번
실험을 했는데 32명의 당뇨병 환자한테 갓 지은 밥을 해서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에서는 밥을 한 다음에 이거를 완전히 얼린 건 아니고요. 4도씨로 24시간 동안 냉각을 시켰다고 하니까 찬밥을 만든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보통 냉동고가 있으면 냉장고가 한 4도씨 정도 되잖아요. 그 냉장고에다가 24시간을 놨대요. 그러니까 얼린 건 아니죠. 얼린 거나 근데 이렇게 냉각을 시키는 거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얼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냉각을 시킨 다음에 다시 밥을 먹기 전에 따뜻하게 재가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시간 동안 혈당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갓 지은 밥을 먹은 그룹보다 밥을 차갑게 했다가 재가열해서 먹은 경우가 혈당이 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혈당이 오는 경우가 더 많았고. 되게 재밌죠. 똑같은 밥인데 하나는 냉각을 시키고 하나는 갓 지어서 먹었을 때 오히려 냉각을 시킨 밥이 혈당을 덜 올렸다. 그러니까 몸에도 좋았다는 뜻입니다. 좀 충격적이죠. 우리는 갓 지은 밥 얼마나 따뜻하고 이 찰기가 있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게 더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찬밥이 더 낫다. 찬밥을 재가열해서 먹는 게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데이터를 본 건데요. 이 중에 뭐 이걸 다 볼 필요는 없고, 자, 여기 TTP라는 거 보이시죠? Time to Peak of Glycemia예요. 혈당 피크,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죠. 혈당이 팍 치고 올라가는 비율을 봤더니 찬밥인 경우에는 35, 그 다음에 갓 지은 밥은 45. 그러니까 혈당 피크가 쫙 올라가는 게 갓 지은 밥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요 점점점점은 갓 지은 밥이고요. 그냥 쭉 선은 그냥 쭉 이어지는 선은 밥을 한번 냉각을 시킨 그 찬밥이죠. 혈당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면 갓 지은 밥은 이게 1시간 이전에 쫙 올라가서 서서히 떨어지는 반면에 이렇게 찬밥을 한번 재가열한 거는 갓 지은 밥보다 혈당 스파이크가 덜 왔다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재밌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거는요, 전분의 분자 구조 때문에 그래요. 구조의 모양 때문에 그래요. 전분은 이제 두 가지로 보통 구성을 하거든요. 아밀로즈라는 게 있고 아밀로펙틴이라는 게 있어요. 아밀로즈는 실선처럼 하나로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 이렇게 쭉 나열돼 있기도 하고 중간에 이렇게 한번 꼬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밀로즈는 이렇게 실선으로 돼 있고 아밀로펙틴은 이렇게 가지가 있습니다. 식물 뿌리처럼 가지가 막 나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전분을 이루는 분자거든요. 근데 이게 아밀로즈가 많으냐 아밀로펙틴이 많냐에 따라서 이제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밀로즈 펙틴이 많은 거는, 이렇게 가지가 많은 거는 서로 가지들이 엉키기 쉽겠죠. 엉켰는데 잘 풀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찹쌀에 많아요. 찹쌀은 쫀득쫀득하잖아요. 찰기가 많고. 그 이유가 이렇게 아밀로펙틴들이 서로 엉키면서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때 쫀득쫀득한 맛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쌀에 있는 이 녹말 성분하고 이거를 밥을 했을 때 밥에 있는 녹말 성분이 서로 다릅니다. 그냥 쌀이라는 건 그냥 도정하고 나오는 그 쌀이죠. 그 안에 있는 거는 베타 녹말이라고 부르고 밥을 하고 나서는 알파 녹말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아밀로즈는 선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고 아밀로펙틴은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는데, 쌀에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서로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거든요. 규칙적으로. 근데 이거 밥을 하면은 얘가 서로 이렇게 이 밥을 하면서 이 안쪽에 이 녹말 규칙적으로 쭉 배열되어 있던 게 다 망가져요. 이게 이렇게 벌어져요. 왜냐하면 밥을 할 때 뜨거운 열로 가하면서 물 속에다 넣고 끓이잖아요. 그러면 이 녹말, 이 배열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밥을 하고 나면 원래 우리가 했던 쌀보다 한 2배 정도 양이 많아지잖아요. 물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런 녹말 배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구조가 이렇게 엉성하고 느슨한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알파 녹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밥을 하면은요, 이렇게 아밀로즈가 이렇게 선형으로 생겼는데 그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가요. 물 입자들이. 물이 들어가면서 밥알이 이렇게 좀 부피도 커지고 소화되기 딱 좋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먹으면 쉽게 소화가 되고 우리 이제 소화관 장에서 금방금방 흡수를 하니까 혈당이 쫙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냉각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 물 입자가 빠져나가고요. 물 입자는 빠져나가는 대신에 이 아밀로즈 같은 이 녹말 결정들이 이렇게 막 엉성하게 풀어졌던 게 온도가 떨어지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일정하게 다시 재배열이 돼요. 이거를 이 녹말이 원래 배열이 되어 있던 거를 밥을 해서 젤라틴 형태로 만들었는데 얘가 다시 역행을 해서 재배열이 된다 해서 레트로그레이디드 스타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밥으로 설명드리면, 그냥 쌀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가지런히 배열이 돼 있죠. 이거를
물을 붓고 끓이게 되면 이렇게 엉성하게 서로 풀어지면서 이 사이사이에 물 입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젤라틴화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쿨링을 하면, 그러니까 차갑게 찬밥으로 만들면 엉성했던 조직들이 다시금 일정하게 배열이 되면서 소화하기가 어려운 배열이 되고 결국에는 혈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밥을 얼리든지 찬밥으로 냉각을 시키든지 한 다음에 재가열해서 먹게 되면 밥맛은 큰 차이가 없지만 똑같이 맛있다는 거죠. 대신에 식후 혈당이 팍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잡게 되면 정말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뱃살을 많이,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만성 통증, 발시림, 이런 말초신경의 어떤 악화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밥을 하면 바로 드시는 게 맛있지만 그래도 혈당 조절에 신경을 쓰신다면, 아니면 만성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냉각을 한번 시켰다가 다시 재가열해서 먹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